2025년 아반떼 연식 변경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반떼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트림은 뭐가 다르고 옵션은 뭘 넣어야 할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공식 가격표 기준으로 해서 트림별 기본 사양과 선택 옵션들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아반떼 가격표를 보면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먼저 스마트 트림을 보면요, 실속 있는 기본 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던 같은 경우에는 일상 주행에 필요한 기능들을 대부분 갖춰놓은 트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인스퍼레이션, 고급 사양이 다 들어간 상위 트림이다. 그다음에 N라인은요, 스포티한 주행 감성과 디자인을 더한 퍼포먼스 트림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감성, 디자인을 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라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트림 옆에는요, 기본 품목이라고 해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품목들이 정리가 쫙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추가로 비용을 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품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가격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여기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트림별 기본 옵션 품목 차이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하이브리드에서는 스마트 트림부터 적용이 되지만 가솔린은 모던 트림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인데요. 이건 역시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트림부터 기본 적용이 되지만 가솔린은 아쉽게도 모던 트림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EPB하고 오토 홀드인데요. 자, EPB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 아무튼 요것도 동일하게 하이브리드에서는 스마트 트림부터 적용이 되지만 가솔린에서는 모던 트림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가솔린은요, N라인에만 적용이 됩니다. 요 가솔린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먼저 스마트 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기준이에요. 스마트 트림 가격은요, 개별 소비세 5% 적용을 하게 되면 2,065만원, 개별 소비세 3.5%를 적용하면 2,034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품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트레인과 성능에서는 총 4가지 기능이 있네요. 먼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인데요. 연비와 정숙성이 뛰어난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스트림 IVT,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한 무단 변속기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디스크 브레이크, 원반, 이게 디스크 형태의 브레이크 패드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통합 주행 모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능형 안전 기술입니다. 총 7가지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중 전방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이 나타나서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로 유지 보조입니다.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을 인식한 다음에 인식한 차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스티어링을 자동으로 조종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인데요. 자,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에 방향 지시 등을 조작 없이 차로를 변경을 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핸들을 조정해서 차로를 이탈하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평소 운전자의 운전 패턴이나 주행 시간 등을 차량이 학습을 해서요, 운전자가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계기판에 휴식을 취하라는 알림을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보조는요, 늦은 밤이나 어두운 도로를 지나면서 하이빔을 켜고 달릴 때 반대편 차선 혹은 전방 차량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량이 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되면 계기판에서 알림음을 띄워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인데요. 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지도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속도가 초과가 됐을 경우에 경고를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부분인데요. 총 6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개 에어백 시스템, 운전석과 동승석에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하고요. 1열과 2열에는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커튼 에어백까지 총 8개의 에어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어백 시스템입니다.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에 2개가 있는데요. 아이소피 규격에 맞춘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언락, 스마트키 도어 언락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요. 2번 연속 누르면 전자석의 문이 열리는 기능입니다.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타이어의 공기압이 떨어지거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장치가 들어있는 키트입니다. 이거를 공기를 주입할 때 컴프레셔가 찢어진 부분들을 메우는 실란트, 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타이어 휠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인데요. 타이어 공기압과 온도를 감지하고 감지한 정보를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기압이 저하가 되면 경고가 울리고요.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의 위치도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소화기, 2024년 12월부터는 차량에 모두 실내 소화기가 들어가 있는 의무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관입니다.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네오트로닉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으로 이루어진 신규 디자인 그릴입니다. 다음으로는 풀 LED 헤드램프 MFR 타입인데요. 상향등과 하향등 모두 LED가 적용되어 있는 헤드램프입니다. 여기에서 MFR 타입 같은 게 뭐냐면요, 멀티페이스 리플렉터의 약자입니다. 전구 뒤에 반사판을 다각도로 위치시켜서 빛을 더 멀리 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LED 주간 주행등인데요. 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주간 주행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제동등인데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 들어오는 후방 제동등이 후방 유리 쪽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후방 차량이 저 차 제동했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동등입니다. 다음으로는 15인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15인치 사이즈의 알루미늄 휠과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LED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고 열선 기능 및 전동으로 접고 피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장인데요. 총 4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4.2인치 사이즈의 컬러 LED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비, 주행 정보 같은 것들이 차량에서 다양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바이저 거울과 슬라이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및 조수석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거울이 또 거기에 이렇게 딱 부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룸램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를 밝혀주는 램프를 적용했고요. 인조가죽이 또 적용되어 있는 내장이 있다는데요. 차량의 문 안쪽 부분인 도어 센터 트림에 인조가죽 소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트인데요. 총 3가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합성 섬유로 가죽의 질감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조가죽 시트고요. 아반떼는 옵션에 따라서 시트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인조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인조가 있고 천연, 그 다음에 바이오 천연 가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단은 인조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 시트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인데요. 운전석 시트의 높낮이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전동보다 오히려 수동이 더 편해요. 바로 착착 제끼면 되잖아요. 다음으로 2열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열의 센터 좌석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편의 기능인데요. 총 17개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열쇠가 없는 형태의 스마트키와 버튼식 시동 버튼으로서 스마트키를 휴대하고 있으면 시동을 걸거나 차량의 문과 트렁크를 열고 잠글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차량과 10m 이내의 거리에 있었을 때 차량에 타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웰컴 시스템은요.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열리고 실내 조명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트렁크는요.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 쪽으로 가게 되면요. 3초 동안 딱 서 있을 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삐삐삐삐삐 하고 툭 하고 열려요. 근데 이게 잉 하고 열리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툭 하고 열린다. 다음으로는 도어 포켓 라이팅 앞쪽에 있는데요. 1열 도어 손잡이 부분에 조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윈도우인데요. 차량의 모든 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전동식 윈도우입니다. 스위치를 한 번만 쭉 누르거나 쭉 당기면 해당 윈도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게 따닥이 있거든요. 근데 따만 하면 안 되고 따닥으로 해서 끝까지 쭉 눌러주셔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 에어 필터,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먼지를 걸러주는 아주 고급 필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이건 뭐냐면요. 자동차 핸들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고급 차량에는 전동으로 잉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요런 건 핸들에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레버를 제껴서 왔다 갔다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 자동차 핸들에 적용되어 있는 버튼인데요. 운전 중에 오디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통화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ECM 룸미러, 후방 차량의 전조등 위에 빛을 탁
감지를 하면요, 눈부심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룸미러입니다. 이게 우리 선글라스 같은 거 보면은 낮에는 이렇게 밝게 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검해지는 선글라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USB-C 타입 충전기가 1열에 1개, 그 다음에 2열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전자기기를 충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알아서 속도를 다시 올려주는 기능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100km로 설정해 놓으면 그냥 100km로 내리 씩 합니다. 그랬다가 앞차가 있다 그래도 100km로 쭉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고정되어 있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쭉 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가게 하려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있는 트림에는 없어요. 다음 트림에 있습니다. 다음 오토라이트 컨트롤인데요, 차량의 핸들 뒤편 왼쪽에 달아놓은 스위치인데요, 오토로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알아서 얘가 터널에 들어갔었을 땐 켜지고 다시 나왔을 땐 꺼지고 이런 기능이에요. 후석 승객 알림,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릴 때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를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후방 모니터, 후진을 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에 후방 화면을 비춰주는 카메라입니다. 핸들을 돌리는 위치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함께 움직이고요, 주행 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방 주차 거리 경보는 뭐냐면요, 차량 전면에 달려있는 센서를 활용해서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음을 울려주는 기능인데, 근데 이게 보통은 후방에만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면에도 있다. 땡큐베리 감사하죠. 다음은 인포테인먼트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보겠습니다.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다 라고 하는 건데, 앞, 뒤로 총 6개의 스피커가 같이 적용되어 있고요. MP3나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무선 폰 프로텍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스마트 트림의 기본 품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스마트 트림에서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입니다. 스마트 트림의 선택 품목은 총 5개가 있는데요. 컨비니언스 38만 원을 추가하면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차량의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가능한 공기 청정 기능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컨비니언스 옵션을 선택해야만 가능한 건데요, 그럴 경우에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선택하게 되면 79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10.25인치 사이즈로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블루링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블루링크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겨울철, 솔직히 이게 봄이나 가을엔 상관없어요. 근데 여름에나 겨울 때는 내가 퇴근하기 한 10분 전에 미리 시동을 켜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시동을 미리 켜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차를 시동을 걸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루링크예요. 그래서 이 블루링크로 시동을 미리 켜놔서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이 79만 원을 추가해야지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폰 프로젝션, 발렛 모드, 그 다음에 인카 페이먼트 등의 기능들이 적용되는데 나머지는 크게 쓸모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도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막 내비게이션 요거 뭐라 그래야 돼? SD 카드를 빼가지고 막 PC에 넣어서 막 이렇게 업데이트.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갔네요. 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량 내부의 램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인데, 전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속도가 이제 좀 너무 높다 싶으면 얘가 빨간 색깔로 깜빡깜빡 거리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하이패스는 2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톨게이트 통과할 때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는 장치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69만 원 추가되는데요, 요거는 후측방 충돌 경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방향 지시등을 켰는데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건 아니고요, 경고만 해줍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건 그 다음이에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깜빡이를 켜서 왼쪽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옆 차선에 차가 있다 그러면 얘가 핸들을 좀 틀어주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진 출차할 때에도 다른 곳에서 옆에서 오는 차를 감지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좌측이나 우측에서 오는 차량들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감지해가지고 경고도 해주고, 만약에 진짜 충돌할 것 같다 싶으면 얘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하차 경고도 있는데요, 차량을 정차 혹은 주차를 한 후에 탑승자가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면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가 됐을 때 경고를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알아서 잠궈주는 기능은 없네.
아쉽다. 17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타이어를 포함하게 된다면 49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15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17인치로 사이즈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가격이 나온다. 여기까지 스마트 트림의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모던 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던 트림의 가격은 개별 서비스 5%를 적용하게 될 경우 2,391만 원, 개별 서비스 3.5%를 적용한다면 2,355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트림보다 약 32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20만 원치의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모던 트림의 파워 트레인과 성능은 이전 스마트 트림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지능형 안전 기술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트림에서 있었던 기능들이 추가로 3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을 할 때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 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컨트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유지를 해주는데 앞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또 주행을 하는 도중에 전방 차량이 멈추면 자동으로 또 멈춰주고, 다시 전방 차량이 출발을 하면 자동으로 다시 출발해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탑 앤 고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잘 조절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뭘 잘해주는 거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안전 구간이나 곡선로 구간에서 잘 운전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기능인데요. 이전 스마트 트림과 안전 품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관인데요. 이전 스마트 트림 외관 품목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16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15인치였어요. 근데 스마트 트림의 타이어와 1인치가 더 커진 16인치 타이어와 휠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장인데요. 이전 스마트 트림의 내장 품목에서 총 5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티어링 휠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죽이다. 이게 뭐가 더 추가됐냐면, 일단은 스마트 트림에서 빠졌었던 핸들의 열선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던 트림에서 기본적으로 추가가 됐고요. 가죽 변속기 노브가 포함됐습니다. 변속 레버 부분에도 가죽 마감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선바이저 램프가 추가가 되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트림에서 적용되었었던 선바이저의 램프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깊이 가변형 컵홀더가 들어갔다. 회전 플레이트를 활용한 컵홀더로서 컵 사이즈에 따라서 컵홀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됐는데,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었던 기능이 모던 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시트는 스마트 트림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1열의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전의 스마트 트림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었던 운전석 동승석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모던으로 해야 될 텐데. 다음으로는 편입니다. 총 6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는 이전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품목으로 들어갔었던 컨비니언스에 들어간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추가됐습니다. 버튼 하나로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 수 있고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정차가 되었을 때 제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야지만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가 포함이 되는데요. 공조에서 설정 가능한 온도가 실제 온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요,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그리고 통풍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저는 써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시원한데 열선은 따뜻하게 나오면 좋아. 변태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좋아. 2열 에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뒷좌석에도 에어컨 바람과 난방 바람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운전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에 적용된 기능인데요. 유리창을 닫다가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인포테인먼트로 넘어갈 텐데요. 모던 트림에서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2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모던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전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품목이었었던 인포테인먼트 내비에서 설명을 드린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던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품목인데요.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은 이전 스마트 트림의 선택 품목에 있었던 현대 스마트 센스를 포함해서 총 7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썬루프를 추가할 수 있어요. 45만 원인데요. 시동을 건 상태에서 1열 천장 중앙에 달린 조절 레버를 사용해서 천장의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노라마가 아니라는 거죠.
있고요. 운전석 위쪽에 조그만한 창이 하나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가 129만 원으로 들어가는데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되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뭐냐면요, 10.25인치의 풀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쭉 이어지는 거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차량 주변 상황을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서 360도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료화면 나오죠? 차량을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방향 지시등을 조작했었을 때 해당 방향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를 클러스터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했을 때는 뭐 이런 기능이 다 있어, 뭐 필요도 없는데 싶었는데요. 이게 진짜 가끔씩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딱 보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차 같은 거를 바로 딱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빗길 운전할 때 그런 거 좀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합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후진으로 할 때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운전석에서 경고를 울려주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삐삐삐삐삐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옵션이 106만 원 추가하면 가능한데요. 운전석 전동 시트가 여기에서 나오네요.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8개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냥 밀고 당기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요, 허리 지지대, 럼버 서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허리 지지대가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허리를 이렇게 쫙 활처럼 펴주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운전 오래 하면 굉장히 허리 불편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좀 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동 시트가 꼭 중요한 거. 다음으로는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설정한 시트의 설정을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불러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운전할 때 2번은 누워서 핸드폰 볼 때 이렇게. 다음으로 동승석 전동 시트입니다. 동승석에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가 가능한데 이거는 8개는 아니고 4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 디지털키 투 터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도어를 잠금 혹은 해제할 수 있고요. 최대 3명까지 사용 권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키를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다음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1열 중앙 콘솔에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뒷좌석의 시트에 애들을 태우거나 부모님을 태우는 일들이 많다면 꼭 포함해야겠죠. 2열 암레스트, 뒷좌석에 사용할 수 있는 암레스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열 6대4 폴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2열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들어갔다. 기존에는 불가능했었던 뒷좌석 센터에 헤드레스트까지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동승석 시트백 포켓, 동승석 시트 뒷부분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이 있는 건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익스테리어 디자인 45만 원이 추가되는데, 여기에서 풀 LED 헤드램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적용됐다던 MFR 타입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방식인 건데요. 아무튼 좀 더 좋아진 헤드램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D 방향지시등이 앞에 있는데, 방향지시등 LED로 적용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원래 그 방향지시등이 전구로 되어 있는데 LED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제 후방에 있는 램프들이 다 LED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요게 포지셔닝 램프하고 제동등하고 방향지시등이 LED로 적용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LED 보조 제동등, 아까 우리 스마트에서도 보조 제동등 있다고는 했지만 그게 LED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보조 제동등이 LED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3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 기존 모던 트림에서 16인치 사이즈였던 휠을 17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컬러를 추가할 수 있는데 15만 원이면 가능하네요. 차량 내부 시트와 가니시 부분에 세이지 그린 컬러로 변경이 가능한데, 세이지 그린 컬러를 한번 보면 뭐 쏘쏘한데? 여기까지 모던 트림의 선택 분모까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은 개별 서비스 5%를 적용하게 되면 2,759만 원,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 3.5%를 적용하면 2,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던 트림보다 약 360만 원이나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파워 트레인과 성능 그리고 안전 기능 같은 경우는요, 이전 스마트 모던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능형 안전 기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던 트림에서 총 6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스마트 트림 선택 품목에 현대 스마트 센스에 있었던 후측방 충돌 경고,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보가 기본적으로 적용됐고요. 모던 트림 선택 품목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 들어가 있었던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입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무엇이냐? 전방 차량과 충돌이나 차선 이탈 등 운전자에게 경고
보고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을 울려지는 겁니다. 다음은 외관인데요. 기존 모던 트림에서 선택 품목이었었던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포함되었었던 풀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LED 방향 지시 등 LED 리어 콤비션 램프, 그 다음에 LED 보조 제동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고요. 그 외에 3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크롬 벨트 라인 몰딩입니다. 이쁜 몰딩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로 타임 와이퍼, 이것도 이쁜 와이퍼가 들어갔다. 뭐 고속주행에 뭐 닦임 성능이 더 우수하다 라고 하는데, 뭐 적당히 우수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있습니다. 전방 유리를 이중으로 적용을 해서 주행 중에 소음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장인데요. 이전 모던 트림의 기본 품목을 제외하고는 총 3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이전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LED 실내 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실행 등이 맨 램프, 룸 램프, 선바이저 램프에 들어간 건데,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램프에 LED가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가 들어갔다는데요. 동승석 대시보드 가니쉬와 도어 상단 내장재 부분에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가 적용이 되었답니다. 다음은 시트입니다. 이전 모던 트림에서는 기본 품목으로 제외하고 모두 총 8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전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이었었던 컴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이 모두 다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었던 시트들이 다 천연 시트로 바뀌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편의로 넘어갈게요. 총 4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이었었던 컴포트에 포함되었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현대 디지털 키 2터치와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 포함되었었던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총 1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8개의 스피커와 함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었는데, 외장 앰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빵빵한 사운드를 체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기본 품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선택 품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이었었던 썬루프와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컬러를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빌트인 캠이 선택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돼서 총 69만원. 싸다 싸. 진짜 싼 거야.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이니까. 주차나 주행 시에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빌트인 캠 카메라로서 스마트폰 웹 연동을 통해서 공유도 가능한 블랙박스 패키지입니다. 주차 중에 녹화 기능을 사용할 때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걸 싸제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만원 넘게 들어가요. 근데 69만원이면 된다. 무조건 해야죠. 여기까지 인스퍼레이션 트림 선택 품목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트림 N9 설명드릴 텐데요. 기본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에 5%를 적용하게 된다면 2,849만원, 개별 서비스에 3.5%를 적용하면 2,806만원. 인스퍼레이션 트림보다 한 9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90만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성비가 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N9의 파워트레인이 성능 대부분에서는 기본 트림과 전부 동일하지만 딱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뭐냐?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차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부터 시작하죠. 도로에서 오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자체적으로 전달하는 진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지능형 안전기술, 안전, 편의,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트림과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외관, 내장, 그리고 시트 부분만 남았습니다. 모두 디자인과 관련된 품목들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이미지로 쭉 보시면 되겠어요. 외관은 N9 전용 디자인이 총 10가지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 역시 N9 전용 내장 디자인이 총 6가지가 적용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살펴가시죠. 시트도 N9 전용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다는데, 이미지 한번 보고 가시죠.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있기 없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 N9은 그냥 넘어갔어. 아예 설명도 안 했었단 말이죠. 이미지라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세요. 선택 품목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전 하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썬루프와 빌트인 캠이 N9의 선택 품목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아반떼 트림별 가격과 기능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실속 있는 구성의 스마트,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을 더한 모던, 고급 사양을 아낌없이 넣어준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 감성의 N9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트림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내게 꼭 맞는 트림을 고르셨다면 이제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될지 고민할 차례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트림별 옵션 추천 조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